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민생의회 이용욱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파주 출신 이용욱 경기도의원입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세무사이자 파주 시의원을 거쳐서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와 파주시의 지역 경제와 민생을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전반에 그 교통,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있고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경력의 도의원분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드디어 20년 경력의 세무사, 세무사 출신 의원님은 오늘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이 지난 6월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총괄수석으로 인선되셨어요. 민주당 총괄수석으로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바쁘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셨고요.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권자 입장에서 세무사라면 왠지 의원으로 뽑을 때 믿음이 가는 게 예산감사를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 의원님이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여기 네 가지 패키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였을까요? 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례인데요. 그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좀 해소하고 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사회에서 많은 그 공공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치 잘 사는 경제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 조례를 일괄적으로 재개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관련된 4개의 조례를 패키지 조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데 묶어서 통과하셨다고.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단위인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각 단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별 그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것도 제정을 했습니다. 각 사회적 경제 조직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들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서 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런 본 조례들로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 뿌리를 내려서 어떤 공적인 이익 가치를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는 각 그 사회적 경제 조직별로 좀 네트워킹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 중이고요. 각 그 조직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 민과 관이 그리고 의회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네트워킹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사회적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반자인 그 외국인 노동자가 계십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또 지원 조례도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인력 간의 미스매칭이 또 심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우리 삶에서 매우 가깝게 다가왔고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우리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는 동안은 또 안전하게 일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 조례도 예산도 그리고 이제 정책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각각을 맞춤형 지원하는 이 4가지를 패키지 조례로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 조례.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지금
대표 발의하신 거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조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깻잎을 못 먹는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농촌에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일손이어서 네. 공장도 공장이지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또 궁금한 건요. 의원님 보면은 파주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나오셨다고요. 그럼 네. 완전 파주 토박이신데 저는 파주 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윤도현. 윤도현 밴드 저희 로커. 초등학교 1년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초등학교 1년 선배님 윤도현 님이. 그리고 이제 정치 입문하기 전에는 세무사 일을 하시고 20년 경력의 세무사신데 어떤 계기로 정치 입문을 시작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2년도 파주에서 그 발생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제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시에 뭐 소파 개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당한 그런 그랬죠. 문제들을 많이 크게 느꼈고 사회에 좀 정의가 바로 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사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던 차에 그 2002년도에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제 보게 되면서 네, 대통령 진심으로 당선되는 과정. 그 과정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존경하는 그런 어떤 삶의 멘토로서 그 대통령을 대하게 됐고 그분처럼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돼서 네. 예, 또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파주시 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세무사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일상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이라고 할까요? 장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중소기업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역 세무사분들하고 굉장히 그 끈끈하게 관계가 있으실 텐데 많은 사례를 보셨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돌아가는 경제 활동을 또 여러 상담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정치 활동하실 때 그런 상담 사례가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었다면 또 의정 활동에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로 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그분들의 이제 고충도 많이 듣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그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 열심히 하시는 가장이자 이제 자영업자셨는데 그 부득이하게 이제 사업장을 더 이상 이제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셔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네. 처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당시에 그분들은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도 나중에 재기하실 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사업장을 정리해 나가시라라고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실 때 나중에 언제고 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경기도 의원으로 일하면서 그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지원 사업이요. 네, 그 소상공인 한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 소상공인이 다시 재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지원해드리고 네. 또 폐업할 때 되면은 사실 돈 10,000원이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도 되는데 맞아요. 폐업하시려면 철거도 해야 되고 그 돈이 사실 목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사업장을 폐업하는데요. 정리하는데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 폐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 그런 예산들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도 네. 관련 예산을 태워서 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폐업하실 때에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수 조금이라도 있도록. 도움을 해드리고자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그 생각까지는 못하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도 또 비용이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때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네 그런 조례를 만드신 거죠. 폐업 지원 사업. 그 조례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기왕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네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경기도의회 딱 들어가셨을 때 의원님 뵈니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이다는 게 팍팍 느껴지는데요. 경기도의회 들어가실 때 이것만큼은 내가 하겠다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하거나 본인이 계획하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공약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 파주 그리고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제 운정 지역 같은 아. 경우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많죠. 운정 신도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버스 증차 요구도 많고 특히 이제 경의선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야당역 운정역에서 이제 출퇴근할 때 경의선을 증량을 한다거나 네. 증차가 이제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5년 상반기에 그 기존에 그 문산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는 차량이 4량에서 이제 8량으로 증차가 아하, 돼서 네. 조금 수월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면 그 밤에 부모님들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잖아요. 네, 네. 어디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두 곳이 이제 야당역하고 운정 신도시에 그 이거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이제 지정이 돼서 예, 운영이 되면 아마 그런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4시간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요. 네, 맞습니다. 예.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저희 지역구 중에는 그 경의선을 중심으로 신도시 지역과 구도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그쵸. 구도시 운정 지역 신도시가 네, 이쪽은 맞습니다. 신도시고 이쪽은 구도심이죠. 여기 맞아요. 운정 사동에 그 초등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 경의선 그 철길을 과선교를 통해서 건너서 통학을 하는 네. 그런 아이들이 고충이 있어서 초등학교 확보가 대단히 시급한데 네. 지금 그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그래도 조금 성과가 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운정 3동에 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동안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지사께서 그 경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네. 그 경과원 이전이 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과 그 혁신기획처가 먼저 임차 이전하는 형식으로 우선 오시고요. 저는 그 후속 방안으로 신축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네. 또 그 예산이나. 예, 여러 가지를 지금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운정사동 초등학교는 정말 그 학생들이 그 경의선 철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비 오는 날 한번 나가봤는데 자기 그러게요. 몸집보다 큰 우산을 쓰고 아이가 초등학생들이. 예, 하교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네. 뒤에서 쭉 따라가면서 한번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네, 가는지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년쯤 내년이나 후년쯤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조금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가 생기는 네. 운정사동이에요. 근데 이 딱 말씀해 주시는 게 출퇴근 차량, 어린이 병원, 초등학교, 경제과학진흥원 딱 정말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얘기를 탁탁 집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꼭 운정 신도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 많은 신도시들이 사실은 바라는 정책일 것 같아요, 이게. 또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 앞으로 발의하실 계획은 어떤 조례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네. 그 경기도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그 지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정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17년간 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중국의 추격이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차 이제 중국하고 격차도 좀 많이 줄어들고 네. 그 기술 기반 경쟁력 또한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네. 그 경기도 디스플레이 산업에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 그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그 경기도 내 관련 기업과 그 기업을 좀 지원하고 유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 디스플레이와 결합하는 또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그 대표 발의했고요. 또 저희 지역은 또 파주에 LG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또 지역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조례입니다. 그래요. 그 LG 디스플레이가 제 기억에도 이렇게 남북 평화 교류가 막 물꼬를 트고 활발할 때 거기 생겼다고 기억을 하는데 네, 경기도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전반적인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프로그램 나오시는 분들께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게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의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 또 있으신지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 기후 위기는 우리가 그 직면한 가장 시급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10월 달에도 막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이 날씨가 입동 날씨가 아니죠, 사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입동인데 입동 날씨가 아닌 맞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지금 여름 장복을 아직 입고 다니고 있는 그러신가요? 상황인데 예. 이게 단순한 날씨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태풍이나 뭐 폭우, 폭염 그 이런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의 어떤 일상이나 먹거리에 심각한 위협을 그렇죠.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생존,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즉시 즉각 행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관련 그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 무슨 세미나 있으면은 시간이 나면 한 번씩 가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듣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총괄수석 부대표로서 그 경기도 2025년 그 본예산을 그 심사하고 결정할 때 예, 기후 예산만큼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세무사로 죄송합니다. 또 먼지가 막 들어오네. 세무사로 파주에서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만나시면서요. 여러 고통이나 어려움 느끼신 얘기들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또 어떤 정책으로 그거를 풀어가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의원님.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그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제 실핏줄인 그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과 또 자금 지원과 관련된 그런 예산 확보가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경제 불균형 아까 얘기했던 그 시장 경제에 좀 부작용을 보완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체계도 좀 강화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예산도 별도로 좀 챙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작년에 또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그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그 뭐 배달 관련 지원 그리고 그 배달 용품 지원이라든가 뭐 위생용품 지원 이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던 작던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그 이런 어려움을 그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자금 지원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이거를 의원님이 같이 하셨던 거군요. 네. 자, 내일부터는 이제 금쪽 같은 주말인데요.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나들이 장소나 뜻깊은 행사가 있을까요? 어쩐지 파주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 네. 당연히 파주이고요. 그 네. 파주는 그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고 또 청취자분들이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나 그 경의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올 연말이면 개통할 GTX-A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단풍이 드는 가을에 특히 이제 파주 가막산 단풍이 되게 유명한데요. 여기 네. 오시면 가을 정취를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저희는 헤이리 예술인 마을하고 파주 출판 도시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이 두 곳을 방문하시면 문화예술과 함께 다채로운 맛집 그리고 예쁜 카페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특히 그 11월 그 22, 23, 24 금토일인데 이때 임진각에서 파주 장단콩 축제도 열립니다. 파주 대표 축제니까 또 찾아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2, 23, 24에 임진강 유역에서 파주 장단콩 축제를 한다고요. 네.
장단콩 이 두부 마을 이런 것도 유명하지 않나요? 파주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 파주는 파주 장단 삼백이라고 해가지고 파주는 그 삼백 이 세 가지가 농산물이 있는데 하얀 거 장단콩 그리고 인삼 그리고 쌀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저 남부 지역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4년근밖에는 생산이 안 되는데 네. 파주는 품질 좋은 6년근 인삼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파주 파주 인삼 축제 그 10월달에 열렸는데 그때도 준비한 인삼이 완판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하긴 개성 바로 미치니까 또. 네. 그렇군요. 오늘 꼼꼼한 의원님의 파주 자랑 잘 들었고요.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진짜 지역에서 오랫동안 세무사 활동을 하셔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오늘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서 일상생활에 힘을 불어 넣어드리고 더 나은 경기도, 더 나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있고요. 정직하고 유능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파주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우리 오늘의 기후에서는 이용욱 의원님 명예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세호님, 이용욱 의원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밀라노님, 이용욱 의원님 처음 뵀는데 든든하네요. 존경합니다. 정치인문 동기도 듣자니 뭉클합니다. 그러셨는데요. 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셨다는 이용욱 의원님께 오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